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배우기 좋아하는 어른들의 교육 방송 언더스탠딩입니다. 자, 오늘은 장순원 기자님하고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보시고 시작하시죠. 아 죄송해요. 요즘 대표님들이 자리를 자주 비워갖고. 자, 이 프로는 어제 무리 발언으로 하루 자성의 시간을 갖는 걸로 농담이고요. 오늘 김 프로하고 F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장순원 기자하고 제가 네. 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무리한 발언도 많았고 사실 자성의 시간도 좀 가지고 뭐 겸사겸사 대표님 돈 벌러 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이재용 회계사님. 네. 제가 없는 동안에 보니까 이재용 회계사님이 조선제일검에서 동아시아 제일검으로 격상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 칼질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재용 회계사님한테 오늘은 그 커피 전문점. 커피 좋아하세요? 엄청은 아니고 네.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잠도 커피, 깨야 되고. 직장인의 사실은 생명수라고 하는 네. 커피 전문점들이 진짜 많고 경쟁도 치열한데 네. 특히 저희도 자주 먹습니다만 메가커피라고 하는 뭐 회사. 저가죠. 뭐 커피의 대명사. 가성비 커피. 이 메가커피를 도마 위에 올린다고 하는데 벌써 걱정된다. 저희가 또 제일 많이 먹는 커피가 메가커피인데 사실은 네. 메가커피의 속사정이 뭔지 한번 동아시아 제일검 이재용 회계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재용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언제 또 동아시아로 ገብ상되셨어요. 예, 좀 승진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제가 동아시아 제일검이 야. 됐고요. 세계 제일검이 되는 날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되는 걸로. 네. 와, 오늘은 그래서 메가커피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거죠. 근데 뭐 썰기라기보다는 이제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안 계실 때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거 너무 이게 뭐 너무 시리어스하고 너무 그러니까 네. 무거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전자공 시스템을 돌다가 네. 눈을 딱 띄게 하는 회사를 하나 딱 만났어요. 말씀하신 메가커피인데 네. 너무 잘 버는 거 돈을.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 이 회사 아메리카노가 1,500원인데 네, 맞아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네.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사회적 통념이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 그럴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한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재무제표. 메가커피. 네, 일단은 커피 현황들 이제 우리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현황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지 뭐 각 사들의 사례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메가커피가 왜 잘 나가는지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 될 건데요. 네. 일단은 개요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일단 제일 우리나라 최고로 제일 잘 되는 데는 다 아시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2조 3천억, 3,800억. 뭐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아직도 좋습니다. 야. 아직도 좋고요. 영업이익 당연히 뭐 3천억 가까이 벌고 매장 수가 한 1,600개 정도 됩니다. 여기는 부동의 매출액 1위. 우리나라 커피는 스타벅스다라는 네, 스타벅스지. 네, 당연히 스타벅스고요. 예. 그 전에 이제 스타벅스의 아성을 넘봤던 회사가 이제 이디야라는 네. 회사입니다. 네. 그 전에 중저가 이제 커피 가성비 커피로서 이제 1세대가 이제 이디야 커피라는 곳인데 네. 여기는 이제 매출액이 2,400억 원인데 네. 특징은 매장 수가 1위예요. 근데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매장 수 1인데 여기 매장이 3,000개인데 왜 스타벅스보다 매장이 한 2배나 되는데 매출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스타벅스는 이디야랑 좀 다르다는 것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 네. 모든 매장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제 금액이 다 재무제표의 매출액으로 꽂히고요. 네. 이디야나 메가커피처럼 프랜차이즈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들은 네. 그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사의 매출, 즉
본사가 가맹점한테 받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을 그러니까 합니다. 가맹점에 예를 들면 원두도 보내주고 그렇죠. 설비도 팔고 하니까 그렇죠. 본사 입장에선 그것만 매출로 잡는 거고 네. 실제로 커피 결제한 거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맹점까지 생각하면. 그렇죠. 3,000개나 되다 보니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2조 3천억 원인데 이디야 같은 경우 매장이 한 2배 가까이 되니까 예. 스타벅스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이제 매출액은 나올 거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인 메가 이름은 정식 명칭은 메가 MGC 커피예요. 여기 네. 사이에 이제 메가 MGC라는 마크가 있는데 네. 많이 두 분도 많이 드시죠? 여기 저희 네. 건물 밑에 메가커피가 있거든요. 네, 어디에나 있습니다. 요즘에 네, 손 닿는데 요즘 서울 시내에 좀 사람 좀 모여 있다. 손 네. 닿는 데는 메가커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잖아요, 게다가. 싸고 네. 지금 매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21년 말에 1,600개였고 네. 그 전에는 한 1,000개, 1,100개 정도였고 1년 전에는 1년에 한 4, 500개씩 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서 어이구야. 지금은 2,000개가 거의 2,000개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거의 이제 이디야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왔고 예. 이대로 한 1, 2년 있으면 이디야 앞장 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 계획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이제 압도적인 게 그거예요. 매출 성장률도 제일 압도적이고 46.3%, 네. 영업이익률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오. 네, 48.1%. 네, 879억을 팔아서 422억을 남겼다. 저거 좀 이상하네요. 네, 영업이익률 1위. 네, 그게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아니 네. 예를 들면 네. 그동안에도 이디야라는 회사가 네. 저가 커피의 대명사였는데 네. 여기도 한 2, 3천 원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3,200원인가 꽤 3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받잖아요. 근데 이 메가커피는 1,500원. 가장 싼 커피인데 네. 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네. 악덕 기업 아닙니까? 쥐어짜서 가맹점을 쥐어짜서 돈 버는 또 시스템. 마냥 악덕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메가커피가 분명히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성비 있게 상품을 잘 기획을 했고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 되게 약간 잘 이제 쉽게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되게 그러니까 가맹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많이 이제 예. 오픈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48.1%라는 게 저도 이제 재무제표를 정말 많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네. 어마어마하네요. 정상적이라고 모르는 건데 진짜 특이한 영업이익률이긴 해요. 이게 48.1%라는 거는 보통 어떤 회사가 기록하냐면 예. 게임 회사, 네. 제약회사.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원가는 작고 네. 한 번 터지면 왕창 벌 수 그렇죠. 있는 회사.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숙성을 해가지고 하나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네. 그 컨텐츠나 어떤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그런 쪽이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뭐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 영업이익을 48% 가져가는 건 네. 약간 사기. 죄송해요. 저 시작부터 너무 세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이런 분위기구나. 요즘 이재용 회계사님이랑 네. 오랜만에 했더니 동아시아 정도 가려면 네. 그 정도는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어지러지라네요. 뭐. 네, 사기를 쳤다는 건 아닌데 거의 사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다. 이건 뭔가 내막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내막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기사에 막 뜨니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물론 그 정확한 원인을 제가 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거를 이제 그럼 메가커피가 48%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스타벅스 먼저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커피 매장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럼 스타벅스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래 스타벅스 매장이 잘 되면 커피를 잘 파면 요렇게 남기는 거구나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가커피를 보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너무 잘 되죠. 근데 스타벅스 너무 잘 되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 3,850억 원으로 매출 성장률이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작년엔 9%, 올 뭐 21년에는 10% 정도 돼요. 항상 이 거의 뭐 지금 벌써 이 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한 지 25년째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매년 이제 스타벅스 재무제표를 보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 항상 9% 네. 10% 네, 정도 성장률도 뭐 20%, 30%, 40% 정도 올리는데 영업이익률도 보통 한 10% 정도 그냥 쭉 유지가 돼요. 예.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네. 예. 좀 비싸다 생각 안 하셨나요? 비싸다 생각 항상 하죠. 네. 왜 이렇게 비싸? 네. 그러면서 뭐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4천 얼마 정도 네, 하는 것 4,500원? 같던데. 네, 4,500원. 예. 네, 4,500원인데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4,000원이 넘으니까 네. 과연 이 원두가 얼마가 들길래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아니 생각을. 원가는 진짜 적겠죠. 진짜 적죠. 네. 진짜 적은데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원래는 그럼 사실 메가 커피가 뭐 1,500원, 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이익이 날 정도면 네. 스타벅스는 생각해보면 이 회사야말로 한 영업이익 50% 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네. 네. 여기 커피 원가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저가 커피 2,000원짜리도 남는데 4,500원은 더 2배는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할 때 스타벅스는 그래.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스타벅스만 한 40~50%는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이 좀 일반적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생각이 든 거 여기는 왜 항상 10%지? 조작했나? 네, 뭐지? 너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조작했나? 그럴 일은 없고요. 예. 네,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 그냥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 이유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여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해서 스타벅스의 이제 영업 이익에 들어간 비용들의 항목들을 이제 성격별로 나레이션한 이제 주석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사용된 원재료, 상품 매입, 재고자산 변동 요 세 개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재료비라고 합니다. 예. 재료비가 지금 보시면 7천, 뭐 5천 빼고 한 6,500억 정도 되는데 네. 매출액 감안해서 보면 28%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 잔에 네. 한 30% 정도가 네. 원가다. 그쵸. 원두 원가, 물 데우는 원가, 그쵸. 설비 원가 이런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생각보다 높냐면 아메리카노는 좀 낮을 건데 다른 걸 많이 팔아요. 저도 아침을 스타벅스에서 많이 먹거든요. 빵도 팔고. 샌드위치, 그치. 케이크, 뭐 과일을 뭐 들어가는 음료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텀블러, 컵 이런 거 네, 네. 엄청나게 많이 팔거든요. 아.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걔네들은 좀 이제 원가율이 좀 높고 아메리카노 좀 낮고 합쳐서 대충 한 28%, 30% 정도 원가가 된다. 아하. 네. 다른 데보다는 그 매출액 대비 재료비가 높은 편이군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다른 걸 같이 그럴 하니까. 수도 있고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봐도 돼요. 다른 이제 메가커피나 이런 데들도 예. 아메리카노 많이 팔긴 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어떤 과일 음료나 이런 스무디류도 꽤 많이 팔리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원가율이 높아요. 우유도 들어가야 되고 뭐 과일도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 결국 이제 비슷하게 합쳐 보면 얼추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한 20% 30%대 원가율이 이제 나오는 거는 적정한 수준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노무비 지금 지금 종업원 관련 원가가 한 6,700억, 8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노무비라고 하는데 매출액 대비 한 25% 정도예요. 인건비 같은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가 한 4분의 1 우리 커피를 한 잔 마시면 4분의 1은 내가 월급 준 거구나. 4분의 1은 우리 직원들이 이제 수고해서 막 하잖아요. 설거지도 네. 하고 막 타주고. 거기는 스타벅스는 네. 직원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거죠. 거기서 그쵸.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까 지금 개요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2만 명입니다. 1,600개 지금 매장에 직원이 2만 명이니까 매장 하나당 어마어마하게 뭐 10명 이상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고용 창출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군요. 고용 창출이 어마어마. 물론 다른 가맹점들도 다 이제 알바들이 있긴 한데 네. 스타벅스는 워낙 매장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막 로테이션 하려고 하다 보면 막 10명 이상씩 근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으면 4분의 1은 이제 알바 아니지 정직원의 이제 인건비다. 직원 인건비를 준다.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임차료, 감가상각비, 뭐 사용권자산 상각비 뭐 이런 이름들로 있는데 네. 얘네를 묶어 보면은 이제 거의 시설비, 그러니까 네. 임차료 플러스 어떤 인테리어의 어떤 비용들. 저거는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네요. 20%. 저는 임차료 이런 게 제일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임차료나
이제 위에 친구들이랑 임차료랑 다른 게 예. 임차료는 고정비예요. 네. 한 번 깔고 나면 100잔을 파나 1000잔을 파나 비슷한 그렇죠. 발생하는 거고 인건비나 원재료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사람도 많이 고용해야 되고 이제 원재료도 많이 써야 돼. 같이 늘어나는 비용이라서 그만큼 이제 스타벅스의 매장 효율이 좋은 거죠. 매장 스타벅스 매장 하나당 매출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료가 싸게 먹힌다는 그렇죠. 거죠. 왜 그만큼 회전 효율이 좋은 거죠. 예전에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임대료는 고정되니까 네. 매달 월세 내는 건 똑같으니까 네. 야 근무 시간을 늘려. 매장 근무 시간을 늘리면 그렇죠. 어차피 그 매장 고정된 월세를 내는 거니까. 네, 편의점이 그렇게 돌리고 있죠. 네, 우리 높은. 네, 왜냐면 이제 매출액당 이제 임차료의 비중을 낮춰야만 네.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 30%는 재료비, 예. 4분의 1 정도는 이제 인건비, 예.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임차료와 이제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간다. 네. 그렇게 따지면 한 7,000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시키면 네. 한 7,000원 이상은 그냥 비용으로 따박따박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용이 이제 지급 수수료라고 해서 예. 이제 스타벅스 이름을 써야 되다 보니까 미국 스타벅스한테 돈을 좀 줘야 됩니다. 로열티 10% 네, 준다. 로열티 10%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얼추 10%에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 스타벅스에서는 매장당 매출액이 엄청 높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매장당 매출액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나와요. 1년에. 네. 근데 스타벅스는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4억 정도 나오거든요. 매장 하나에서 1년에 나오는 매출액이. 예. 어마어마한 효율이죠.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 하나당 14억이요? 네. 연간? 네. 그럼 한 달에 1억 1억 이상 넘는- 벌죠. 1억 이상 벌죠. 매출이 네. 매출이 매출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1억밖에 안 되나요? 네. 스타벅스에서 팔리는 네. 게 다른 데는 뭐 한 3억 4억 정도니까요. 연간. 네. 그런 거 치면은 네. 14억 정도 해서 직원들 한 뭐 10명 정도 월급 주고 이제 임차료 이제 주로 이제 제일 비싼 땅이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네. 네, 임차료 주고 나면은 남는 게 20%인데 그 중에 10% 정도는 이제 로열티로 내고. 미국에 드리고 나머지 10%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은 10%가 아니고 사실은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한국 건데. 브랜드면 한국 브랜드면 20% 근데 정도 이제 남았을 거다. 로열티 10% 주느라고 네. 보이기에는 10% 정도의 이익률이 내는 거네요. 네. 20%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타벅스의 커피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4,500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20%면 900원이란 말이죠. 네. 900원밖에 안 남아? 아메리카노 팔아서 900원밖에 안 남아? 맞아요.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커피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임차료나 설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커피 장사가 네. 좋긴 한데 네.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네. 뭐 이 몇몇 분들이 네. 스타벅스 임대료는 고정이 아니고 네. 매출액 대비로 임대료를 네, 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건물주의 조건에 따라 다를 거예요. 뭐 네. 고정으로 받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매출액 대비 비례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네. 매출액에 대비해서 임대료의 비중이 작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건물주 보는 거 좀 맞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네. 생각해 보면 이래저래 해 보면 한국에서 커피 장사에서 남길 수 있는 최대 마진은 스타벅스여도 20%다. 네. 그러네요. 네, 스타벅스여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원가에 네. 4,000원 하면 저는 야 이게 원두랑 뭐 물이랑 해봤자 한 1,000원 정도 나 될까? 이런 네. 생각하면서 네. 나머지 한 3,000원은 얘네가 다 먹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 아메리카노가 제일 업주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아. 들어가는 게 없어. 원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원두와 물. 그렇죠. 근데 다른 것들은 아마 원가율이 좀 있을 거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쉽지 않다. 네. 라는 그러니까 20%잘 나오면.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메가는 왜? 스타벅스도 20%는 잘 이상해. 진짜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배를 해야 20%인데 네. 메가는 왜? 그 생각을 내가 그러게요. 이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요? 네, 그 신통한 능력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메가커피의 회사 이름은 엔하우스예요. 엔하우스라는 옛날에 뭐 조금 그 약간 예쁜 카페가 있었는데 그거 하시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됐나요? 메가커피를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 매출액이 한 9억 원에 영업이익이 42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45.1%였는데 이제 21년에 48.1%로 또 한 칸 뛰었어요 일단. 더 높아졌네. 네, 한 칸 뛰었어요. 아주 이 정도는 거의 황금알을 낚는 사업이죠. 네, 황금알 황금알 일단 낚고 계시고요. 예.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저 도대체 왜 이렇게 조금 나가나? 왜 이렇게 비용이 작고 왜 이렇게 이익이 남나? 하려면은 이제 비용의 내역을 쭉 봤는데, 네. 뭐 요거 숫자가 잘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에 네. 들어가는 게 별거 없어요. 매장이 1,600개 정도 되는데 아까 지금 직원 수가 146명이에요. 매장 10개당 한 명도 안 돼. 146명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고 네. 본사 직원만 본사 그렇죠. 직원만. 이제 맞아. 그 설명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매출액이랑 비용은 네.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매출액이고 비용이지. 예. 각 매장의 비용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제 그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영업하고 설치해주고 하는데 146명이 1,600개의 매장을 만들었다. 와. 효율이 극강이죠. 네. 극강이죠. 효율 극강이고. 네. 한 명당 엄청 일시키는 거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마어마하게 일이시네. 좋게 말하면 일당백, 어. 나쁘게 말하면 노동착취. 네. 거기서 많이 본 시스템. 네, 남일 같지가 않죠. 네. 저희 언더스탠딩이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어쨌든 쭉 봤더니 네. 이 매출액에 비해서 일단 그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나가는 게 정말로 미미해요.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러면은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 없다고 치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일단 엄청 많이 남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건데 네. 그럼 도대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왜 그러네.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주석 12번을 보라고 해서 제가 예. 따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매출액의 구성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기타 매출로 돼 있는데요. 네. 상품은 흔히 말해서 이제 제조 없이 그냥 갖다 파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사와서 이제 그 가맹점한테 보내는 거. 원두를 수입해서 그대로 준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아마 보통 원두는 로스팅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네. 제품일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뭔가를 가공을 한 거는 제품 매출. 예. 가공 안 하고 그냥 나는 통관 역할만 하는 거. 갖다가 바로 파는 거. 컵이나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예, 뭐 비품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예, 그거는 상품 매출. 예. 내가 뭔가 이렇게 콩짝콩짝해서 작업해가지고 주는 건 제품 매출. 예. 근데 대부분 일단 상품 매출이 크고요. 예. 그리고 특이한 게 기타 매출이 엄청 커요. 네. 어허. 네, 기타 매출이 한 297억. 매출액의 상당 부분 돼요.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저게 뭘까요? 원래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제일 금액이 큰데. 예, 근데 기타면 이상하잖아요. 이름 네이밍을 지어줘야지. 그래요? 기타가 제일 커. 네바킨 뭐 이런 거. 뭐가 됐든 간에 냅킨, 빨대, 이거는 뭐 이런 거. 회계사로서 약간 이게 좀 기분 나빠요. 제가 회계 감사하러 왔는데 기타가 회사가 많네요. 기타로 막 300억씩 보여주면 이거 뭐 네.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거 좀 자세하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저는 그러는데. 네. 일단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밝히기는 좀 그렇긴 한데 기타 매출이 한 300억 됩니다. 뭐 네. 일단 표시를 해주셨고요. 뭔지는 제가 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원가를 보면 상품 매출 원가가 한 276억, 제품 매출 원가가 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기타 매출은 없다고 치고 네. 일단 상품이랑 제품만 고려하면 예. 매출 원가율이 한 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절반 정도. 여기서부터 이미 네, 상품 여기서. 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릇을 갖다 줬다. 네. 그러면 그릇을 반값에 사와서 5,000원에 사와서 만 원에 파는 거야. 만원에 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 말은. 그렇죠. 일단 거기서 남기는 거. 또 기억이네. 근데 악덕이라고 하기엔 다른 프랜차이즈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도 죄송합니다. 네, 메가커피? 악덕은 아닙니다. 네, 악덕 아니야. 네, 메가커피 사랑합니다. 네, 악덕은 아닌데요. 저도 많이 먹어요, 메가커피. 네, 어쨌든 악덕은 아닌데 네. 일단은 왜냐 사업을 해야 우리도 프랜차이즈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어쨌든 한 5,600원에 사와서 네. 만 원에 판다. 네.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예, 프랜차이즈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다만 특이한 건 기타가 297억이 네. 원가 없는 비용이라는 매출이라는 거죠. 원가가 없는 매출
뭐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보통 있어요? 이제 수수료 수익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네들한테 뭐 10,000원어치 어떤 서비스나 뭐 물건을 제공을 해줄 건데 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할 거야. 근데 돈은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이제 그 업체한테 다시 돌려줄게. 예. 그런 걸 이제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데 네. 그 수수료 수익은 이제 회계상 전체를 이제 10,000원을 매출액으로 잡지 않고 수수료만큼만 매출액을 잡거든요. 네. 제가 추정하기로는 수수료 매출입니다. 그럼 이거는 네. 그대로 다 이익인 거예요? 그쵸. 원가가 없으니까. 원가 없죠.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그런 어떤 수수료를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브랜드료? 네? 브랜드료. 간판비. 그쵸. 뭐 가맹비, 어.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추정해 볼 만한 거는 매장 수가 되게 빠르게 늘고 있단 말이죠. 네. 1년에 막 400개, 500개씩 늘어요. 네.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교육비 받아야 되고요. 주방 기기, 인테리어, 간판, 가구, 뭐 가구는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뭐 홍보비, 뭐가 됐든 간에 항목들을 쫙쫙쫙쫙 이제 받아서 네. 당신들 우리 회사 가맹점을 차리려면 뭐 5천만 원 내십시오, 1억 원 내십시오 하고 이제 가격표를 이렇게 딱 드립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내가 다 해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대부분 이제 외주를 끼겠죠. 예. 뭐 간판 이렇게 달아드리고 뭐 해드리고 뭐 거기서 이제 남기는 약간 수수료가 아닐까? 즉 신규 출점한 것의 수수료가 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런 거 보면 가맹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다? 가맹을 빨리빨리 많이 늘리는 거다. 매장을 그렇죠. 팍팍팍팍 늘리면 일단 매장이 많이 많게 되면 우리 제품 매출, 상품 매출에서 해피하고 네. 그 신규 출점이 많아지면 네. 신규 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수료들도 많아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 출점하면 뭉태기로 돈이 들어오니까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닐까라고 저는 유추를 하고 있긴 한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확실한 건 기타 매출은 영업이익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기타 매출이 네. 지금 원가가 안 드는 기타 매출이 지금 많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은 네. 결정적인 이유군요. 그게. 그렇죠. 뭐 첫 번째로는 뭐 제품 원가율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타 사실 결정적인.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따지면 다른 가맹점들도 다 네.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네. 다른 가맹점 무슨 치킨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네. 다 할 때 네. 가맹 받고 교육비도 받고 그런 게 다 이제 원가 없는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만 유달리 영업이익률이 높냐? 일단 첫 번째로는 성장률이고요. 그러니까 매장이 올라가는 속도가 남들이랑은 완전 달라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매장 하나하나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회사 본사의 비용이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되게 작고 네. 비용한 되게 효율적으로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이게 뭐 노동 집약을 한 건지 네. 효율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빨리 가는 거죠. 이 장표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그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 그 메가커피의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게 뭐 이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하는 건데 왜 네. 아까 보여주셨듯이 이디야도 비슷한 형태로 했는데 네. 이디야도 초기 지금은 보니까 뭐 10%가 안 되는 것 네. 같은데 초기에 이렇게 가맹점이 늘어날 땐 비슷한 형태를 보였나요? 그럼요. 아. 네. 그러면 네. 메가커피만 이렇게 지금 초기 이렇게 성장률이 클 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메가커피의 이례적인 건 아닌 거네요. 오 예리한 네, 질문인데.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오. 네. 예리한 질문. 네. 예. 근데 아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 상황이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요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 10평짜리 매장을 오픈하는데 한 5,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싸죠? 짜리면 네. 싼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예, 싼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매장들은 뭐 이디야는 보통 이게 최소 요구하는 매장 규모가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 브랜드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10평이 아니라 최소 20평, 뭐 30평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디야는 최소 1억, 뭐 투썸 플레이스는 2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메가커피는 딱 이제 최저가로 10평만 만들어라. 테이크아웃만 해라. 그 대신에 내가 매장당 매출액은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예. 굉장히 이제 매장당 매출 맞아요. 효율을 맞아요. 높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순환율이 진짜 높아.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18년, 19년, 20년에 신규 개점 수가
점점 빠르게 늘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21년, 22년 더 빠릅니다. 이게 지금 공정위에 공시되는 자료인데요. 네. 그리고 계약 해지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아. 해지율도 낮아요. 해지율도 적고 네. 이게 해지율이 적다는 건 사실은 프랜차이즈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쥐어짜서 한다 그런 뜻은 아니는 그렇죠. 모양이네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우리 가맹점도 그러니까 가맹점도 있지. 먹고 살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한 2억 8천 정도 나옵니다. 네. 1년에 2억 8천 정도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메가커피 입장에서 제일 이제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야, 우리는 돈 조금 들어. 5천이면 할 수 있어. 그 대신에 5천으로 창업하면 1년당 매출액 3억은 나와.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직장이 없어지거나 어려워진 들 많으시고 예.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뭔가 하고 싶은 니즈는 굉장히 많아진 상황에서 이제 약간 이제 사탕을 주는 거죠. 지금 직장이 없어지셨어요? 5천만 원이면 사장님이 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우리 매장 불티나는 거 한번 보실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매장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네, 메리트 있죠. 아니 근데 네. 저도 이 메가커피는 자주 가보는데 네. 제가 사업주라면 네. 좀 힘들 것 같아. 계속 해야 돼 정말. 진짜 끝도 네.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네. 끝도 없이 커피를 만들어야 돼. 네, 정말. 맞아. 기계처럼. 거의 뭐 기계처럼. 로봇이죠.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다른 매장도 뭐 예를 들어 이디야 매출 3억이랑 네. 이 메가커피 매출 3억이랑 같은 건가 생각해 보면 네. 약간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한 생각이 세 번 들어요. 해야지 스타벅스 한번 내리고. 그렇죠. 여기는 스타벅스 한 잔 만들 때 세번 내려야 돼. 우리가 한 세 번 만들어야 되니 세 잔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인건비도 그만큼 들 거고 맞아요. 그거 따지고 보면 3억으로 남길 수 있는 이익이 얼마가 될까? 물론 어딘가는 뭐 당연히 이제 이익을 보고 어딘가는 어려워지겠지만 네. 똑같은 매출액이라고 했을 때 저가형 커피와 이제 고가형 커피와의 이 마진율은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가맹점 입장에서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오늘 좀 강의하듯이 5분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떨까요? 네, 이거 살짝만 보여주세요. 이게 경제학 언론에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나오는, 수요 예. 공급 곡선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수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지면 네.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가격이 네. 올라가면 공급자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힘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네, 아시죠? 이 정도 우리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지금 언더스탠딩이 네. 시청자들을 지금 너무 무시하는 척합니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네. 가격이 결정된 이 지점으로 봤을 때 이 아랫부분에 색깔 칠해진 부분이 공급자의 이득이에요. 네. 그렇겠죠. 위쪽은 소비자의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들은 비싸게 지불할 의향이 있었는데 싸게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싸게 하고 싶었는데 더 비싸게 했으니까 이익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근데 지금 커피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커피 소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미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어 터진다는 말은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이 한 7만 개 정도 돼요. 편의점이 한 5만 개 정도, 7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최근에 지금 구글링 했을 때 네. 7만 5천 개 정도 되고 편의점이 한 5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일반적인 그림보다는 굉장히 많아진 상태예요. 예. 많아진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 많이 드시잖아요. 나는 기뻐. 나는 딴 데 가면 4,000원에 사야 되는데 여기는 1,500원에 살 수 있어. 예. 이익이 커지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소비자는 우리들이고 네. 생산자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입니다. 그렇죠. 메가커피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나 1,500원에 팔아서 뭐 많이 팔아서 좋긴 한데 네. 이익이 많이 안 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가맹점 입장에서. 네, 가맹점 입장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네.
가맹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가맹시장을 생각해 보면 뭐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시기 이후로 뭐 일자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고 국내에서 자영업하고 가맹점 하고 싶은 분들은 많으셔요. 네. 그럼 가맹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일정하단 말이죠. 땅덩어리가 이제 고만고만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가맹점에서 이제 필요한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가맹점 하나 오픈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어떤 비용이 커지거나 아니면 재료비를 조금씩 더 줘야 돼. 가맹점 본사한테. 네. 즉 그렇게 보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예.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땡큐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두 가지 면을 둘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커피 소비 시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약자고요. 네. 가맹점 시장에서도 가맹점주가 약자입니다.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메가커피가 이익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요 생산자의 이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만큼 가맹점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그 네. 말은 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커피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 네. 되어버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뛰어질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다소 조금 이 가맹비가 비싸더라도 그쵸. 가맹을 계속 들어온다. 그쵸. 그래서 본사는 이익을 조금 남기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아. 결국 이제 소비자와 공급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파워 게임에서 힘이 가진 자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경제에서 모든 사람한테 만족스러운 가격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가맹점 본사가 이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을 가져갈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왜?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가맹점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은 가맹점 본사에서는 아쉬우니까 아 내가 원래 영업이익 한 50% 남겨야 되는데 내가 한 30%만 남기고 해줄게. 납품하는 어떤 원두나 자재 값을 낮추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맹점이 자꾸 이제 막 수요가 막 넘치니까 그걸 올려도 장사가 되는 거예요. 마진을 높여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는 싸게 팔아야 돼서 치이고 가맹점 본사한테는 가맹점이 비싸게 공급해서 치이고 위아래로 이제 샌드위치 되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프랜차이즈로 가면 되잖아요. 이 네. 가맹점은 너무 악덕이야. 악덕은 아니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메가커피가 악덕이라는 게 아니고 네. 메가커피를 가맹점을 하려고 했더니 네. 뭔가 여기는 내가 별로 이익이 남는 게 없고 네. 커피만 한 3배는 더 그쵸.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일단 차라리 그럴 바에 네. 이디야로 간다. 네. 그리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선택지가 당연히 많고요. 되게 정확하신 지적인데 이게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초과 이익을 얻으면 그 반대쪽에서는 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이제 유도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메가커피가 되게 전략을 잘 짠 게 초기 자본금을 되게 적게 낮춰놨어요. 다른 데보다 쌉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낮아. 들어와. 막 들어와. 네. 그 대신에 네. 자재값은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약간 조삼모사 같은. 절대적인 금액은 낮은데 네, 네. 이익률은 조금 높게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지. 네. 그렇지. 사탕도 네. 하나씩 사면 비싸고, 그쵸. 많이 사면 싸고 이런 것처럼. 네. 들어와. 내가 5천만 원에 창업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네. 그 대신에 조금 나한테 마진 조금만 더 남겨줘. 왜 이제 이런 구조로 되게 잘 만든 거죠. 네. 왜냐면 그게 경제 상황에 딱 맞는 의사 결정이었던 거고 지금 그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이제 매각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예. 보라티알이라는 이제 그 코스닥 상장사와 이제 PE들 사모펀드 위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예. 사모펀드 입장에서 할 만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보통 단기간 내에 그 회사의 비용을 줄여서 효율화 하고 그 탑라인 매출액을 크게 키워서 기업 볼륨을 크게 키운 다음에 나중에 다시 요거 더 크게 팔아서 넘겨야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이제 사모펀드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메가커피 재무제표를 보니까 정말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익률 좋고 성장률 좋고. 이익률 좋고 그리고 심지어 배당률이 100%입니다. 작년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340억 정도 되는데요. 예. 100% 배당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배당도 쭉쭉 들어오면서 매출 네. 성장도 팍팍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나 이거 인수한 같이 인수한 보라텔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해피한 그림을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커피 시장이 워낙 성장하는 시장인데 네. 가장 그러니까 좋은 그 모델이군요. 그러니까 그쵸. 되게 작게 창업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싸게 해서 막 많이 이제 손님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제 가맹비를 좀 낮추고 이제 허들을 낮춤으로써 이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아주 잘 짰죠. 아 부럽네. 영업이익률 거의 50%에 육박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디야는 네. 이디야 네. 한때 잘 나갔던 이디야는 네. 요즘 그런 메가커피 때문에 힘든 겁니까 요즘? 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아주 힘들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메가커피의 미래가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메가커피가 지금처럼 계속 영업이익을 50%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그건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돌아보면 메가커피 옆에는 꼭 컴포즈 커피가 있고 그 옆에는 백다방이 있습니다. 그래요. 싼 것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경쟁하기가 너무 쉬워.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그 호황은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만들고 이다방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왜냐면 네. 이제 그 1,500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은 네. 생존을 위해 드시는 거지 맛을 위해 드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앞에 계신 두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죽을 것 같으니까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진짜. 네, 뭐 좀 저렴한 원두 넣어도 되거든요. 카페인 양만 맞으면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잠만 깨면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뭐 대단한 전문성이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쟁이 이제 심해지고 그러다 뭐 할 수 있는 전략은 그러면 우리 자꾸 매출 수량이 줄어드니까 가맹점주가 나 그만할래 아니면은 뭐 자꾸 욕하지 않겠습니까 본사에 네. 당신들 사업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러면 가맹점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그래? 그럼 우리 그동안의 지위가 있으니까 가격을 조금씩 올릴게. 2,000원은 그래 해도 좀 너무 했으니까 2,500원, 3,0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서 네. 그래서 이디야가 지금 한 3,200원, 3,500원 정도의 커피를 파는 거예요. 이디야도 조금씩 올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디야도 처음에는 뭐 2,000원대 뭐 그터 2,000원대 초반이었다가 1,000 얼마 했던 것 네, 같아요. 뭐 그렇죠. 먼 옛날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이제 희미해지는데 옛날에는 쌌습니다. 네, 네. 1세대 우리 저가 커피 1세대가 이제 이디야였는데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는군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는데 네. 이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가를 이제 브랜드 파워는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으니 단가를 올려서 우리는 약간 연착륙을 하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디야 손님께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 이디야.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이 8.7%가 된다는 말은 이 3,000개나 되는데 아직도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늘어나고는 있어도 네. 사실은 커피 전문점 성장률이 저거보다 훨씬 높을 텐데요. 평균 성장률이.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다른 어떤 저가 커피에 치여서 이제 성장률이 이제 꺾였다고 봐야죠. 좀 둔화되고 있는 거죠. 성장은 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됐다. 그렇죠. 꺾였고 매출 원가율도 대충 한 61%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네. 아까 지금 보셨다시피 매출 원가율이 그 메가커피의 매출 원가율이 이제 보여드린 거는 죄송해요. 메가커피의 매출 원가율이 37%였거든요. 예. 37%였는데 이디야가 61%인 거 보면 이 61%인 거 보면 분명히 여기도 기타 매출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신규 매장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점주분들에게 예. 이제 남기던 이익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재무제표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래 우리 점주들을 이제 유지가 사실 점주들이 탈퇴하기 시작하면 이제 프랜차이즈는 망하는 거니까 네. 점주가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점주들한테 내가 얻었던 이익 규모도 점점 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연착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참고로 운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디야 같은 경우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다각화를 하는 거예요. 성장률이 두다 보니까 아, 우리 매장 3,000개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뭘로 키울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류센터랑 생산 로스팅 공장을 만들어서 네. 스틱 커피 같은 걸 막 팔아요.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에 납품할 수 있는 드링크류도 만들고요. 예. 제품을 팔자.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각화를 막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한 6%, 7%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정도 상태를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제품 팔아가지고 조금씩 성장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이디야도 문제는 성장이 둔화된 거에서 다 비롯된 거네요. 그쵸. 가격이 올라간 것도 거기서 네. 비롯된 거고. 네. 프랜차이즈의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다. 매장 수를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 그게 가장 원가 없이 네. 이익을 높이 극대화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야, 그러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해피한데 네. 어느 순간 모든 프랜차이즈라는 게 마냥 네. 성장할 수 없으니까 네. 언젠가는 메가커피도 이디야의 길을 가겠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커피가 작년에 이제 매각이 한번 됐는데 네. 매각 가격이 1,400억이었거든요. 아. 근데 영업이익이 1년에 뭐 400억, 뭐 300억 이렇게 보는데 1,400억이면 싸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이유가 그건 거죠. 끝이 보인다. 아. 지금은 이익이 높은 건 알겠는데 네. 이게 결국 언젠가는 이디야처럼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각할 때의 그 밸류에이션 배수를 높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라고 들어온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빨리 배당해. 야 빨리 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300억씩 배당해. 300억씩 빨리 배당해.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그 메가커피가 해외로 진출한다고 막 하던데 네.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런 기사도 있던데 네. 그게 보니까 국내에서의 성장이 혹시 정체됐을 수 있을 때 그렇죠. 대비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장 수가 빨리빨리 늘어나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고 3,000개 정도면 거의 끝이라고 보고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다른 제2국, 제3국으로 넘어가서 그 성장을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언더스탠딩은 아직 갈 길은 머니까 괜찮겠네. 아직 많이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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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메가커피는 그렇군요. 이디야는 그런 고민이 있다. 네. 다른 데들은 또 네, 뭐 다른 데도 제가 한 2군데 정도 준비했는데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투스턴 플레이스 많이 가시나요? 거기도 비싼데. 네, 거기도 이제 거의 스타벅스랑 가격이 거의 네. 비슷한데요. 예. 이것도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 투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대충 매출 성장률이 이제 13%. 여기는 매장이 한 1,200개 정도 되고요. 예. 다른 데보다 매장 수는 작은데 매장이 되게 커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뭔가 특화돼 있어요. 케이크 맛있죠. 그렇죠. 그거를 제일 잘했어. 케이크 맛있어. 예, 스타벅스처럼 뭐 이렇게 뭐 비스무리한데 네.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약간 그리고 커피 맛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다른 원래 우리 국내 브랜드들이 고급화하는데 대부분 실패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크나 뭐 커피 맛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안착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스타벅스랑 비스무리하게 직영점도 꽤 많습니다. 한 100개 정도 그래요?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꽤 높게 보여져요. 네. 지금 4천억 원이나 되는 이유는 직영점 비중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인원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안착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률이 폭발적이진 않은데 네, 그냥 유지 정도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영업이익률도 별로 여기는 사실은 네. 로열티도 내지는 않을 텐데. 로열티 내죠. 안 내죠. 로열티를 안 낼 거 아니에요. 안 내도 이 정도인 거 보면 그만큼 이제 스타벅스의 이제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스타벅스의 매장 효율이 좋다는 거죠. 효율이 좋은 거네요. 네. 여기는 효율은 네. 제가 그 뭐지 케이크 보면서 이 커피보다 케이크 더 많이 남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근데 아메리카노가 최고일 겁니다. 남기는 네. 거는 이익률로 보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케이크만 먹지는 않잖아요. 아메리카노 같이 먹으니까. 네. 케이크는 무조건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야죠.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네. 그 메가커피 회사는 참 좋은데 네. 제가 만약에 가맹점주라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아까 3억
네. 얼마라고 하셨는데 네, 매출액이 한 뭐 2억 8천, 뭐 3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스타벅스 있습니다. 같은데도 그거 네. 다 팔고 하면 뭐 한 20% 안짝으로 남긴다면서요. 네. 거기는 아마 메가커피는 더 조금 남기실 것 같은데 뭐 네. 이것저것 하면 가맹점주가 직접 갖고 가는 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패점률이 낮은 거를 되게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패점률이 낮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성장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고 네. 돈이 잘 돌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점주 입장에서는 쉽사리 패점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평균적인 이제 운영 기간 우리나라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한 2, 3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예. 이게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브랜드냐 아니면 이제 갑자기 이제 패점이 많아질 것이냐는 한 2, 3년 정도 더 흘러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제 커피 시장에서도 약자고 가맹 시장에서도 약자고 양쪽에서 샌드위치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쉽진 않다. 쉽진 않은 비즈니스 아닌가? 맞아요. 그 프랜차이즈 할 때 그 공시도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어디서 보는 거더라? 하여튼 음. 그 패점률을 네.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네. 패점률 숫자를 되게 잘 봐야 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거기 얼마나 느는 거에 비해서 1년에 몇 개가 패점하느냐. 네. 그게 어떤 데는 계속 패점하면서 계속 유지. 늘어나. 그러니까 늘어나는 숫자는 네. 엄청 많은데 네. 뒤에서 계속 패점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많죠. 좀 그런 오래된 데들. 그런 네. 데들 대표적인 악덕인 네. 갈 악덕이라기보다 이제 가능성이 수명이 있죠. 다한 거죠. 이제 프랜차이즈에 어느 정도 이제 프랜차이즈도 흥망성쇠가 있는데 네. 뭐 오래 정말 지속되는 프랜차이즈도 있는 반면 우리도 기억이 없어지는 프랜차이즈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들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간다라는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건 또 전략은 좋았네요. 그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좋았고, 네. 이제 네, 그렇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네, 한 군데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나프레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희 카페인 아니고. 아, 왜 그러시냐면 여의도에 계셔서 그래요. 아. 이게 테헤란로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제 매출액이 한 211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역삼, 강남, 선릉에 계신 분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아. 그쪽에 집중돼 있어요. 네, 집중돼. 역 앞에 다 있어. 네. 네, 출구마다 다 있어요. 왜 그러냐? 네. 근데 참고로 이 회사 매출액이 210억인데 네. 매장 수가 80개밖에 안 됩니다. 작은 데네요. 네, 근데 작은데 그 집에. 매출액이 왜 200억이나 되냐? 아. 왜냐면 다른 데들은 메가커피는 아까 매출액 800억이었는데 예. 왜 80개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 200억이나 되냐? 예. 예. 근데 이거 여기는 100% 80개가 매장이 직영점입니다. 아. 여기는 그래서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왜냐면 네. 제가 많이 써요. 제가 이제 테헤란로에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를래야 이 강남에 계신 분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아.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재밌다라기보다는 약간 뭐 슬프다고 해야 되나? 네. 영업이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한 50억 정도를 매년 따박따박 적자를 보고 계십니다. 창업한 지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매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아, 계속 적자예요? 네. 아. 누적 적자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세상에. 네. 아니 커피 팔아서 적자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본 사례들로 그렇죠. 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커피는 남아야 되는 건 정상 아닌가? 네. 근데 200억을 팔아서 50억이 적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네. 아, 왜 그러냐면 네. 여기가 전략이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테헤란로 하면 땅값 비싸잖아요. 비싸겠죠. 역 앞에 제일 역세권에 몇 발자국 안 되는 곳에 매장을 제일 크게 지어놓습니다. 근데 커피값은 싸요. 여기도 1,500원으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한 2,500원까지 올리긴 했는데 네. 아직도 싸요. 어. 컵도 이제 메가커피만큼 크게 줍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는 네. 예를 들면 메가커피처럼 네.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돼야 그 싼 가격이 커버가 될 텐데 네. 직영점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네. 대표님이 돈이 많으세요. 네, 창업자분이 네. 그 우리나라 이제 대리운전 플랫폼에서 제일 1위 하는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 돈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야. 300억 정도를 집어넣어서 네. 적자.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커피숍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왜냐면 우리나라 스타벅스처럼 직영점으로 막 해가지고 주요 요지에 막 좋게 막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좀 중저가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한번 만들어 볼래. 어. 열정을 가지고 나 까먹어도 돼. 200, 뭐 100억, 200억 까먹어도 돼. 어. 매장 되게 잘 만들었고요. 앱도 되게 잘 만들었고요. 네.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강남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먹어요. 아, 그 적자지만 존중한다. 우리 대표님의 그 취향 존중한다. 80개 매장을 50억씩 까먹고 있지만 잘 되시길 바란다. 왜냐면 좋아요. 저렴하고 좋아가지고. 저렴하고. 네, 뭐 이런 뭔가 남자의 회사. 진짜 웃긴다. 네, 야. 이런 회사도 있다. 대단한 회사네요. 네, 네, 이런 회사도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뭐 한번 재밌다, 알겠습니다. 네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엄청난 바나나 프레스까지. 네. 아 제가 또 이거 모른다고 역시 강북 스타일이네요. 진짜 너무 강북에서만 사나 봐요. 네. 강남도 한 번씩 놀러 가겠습니다. 이게 동네마다 좀 그 지역에 많은 프랜차이즈가 많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게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의 트렌드를 보려면 강남역 그 딱 그 그쵸. 라인에서 그쵸. 몇 개가 들어갔느냐 그거 네. 가지고 비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타벅스 이 라인에 몇 개, 맞습니다. 투썸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지역이 제일 잘 되는 거, 제일 뭐 그런 것들이 제일 가보질 않으니까 핵심이죠. 우리는 내려오십시오.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거죠. 네. 저희는 메가커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가커피를 응원합니다. 네. 한 1,000원으로 내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고맙습니다. 역시 동아시아 제일검 이재용 회계사님. 야 오늘도 그냥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제가 훅 하고 넘어갈 뻔했잖아 자꾸.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잘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